안녕하세요. 호호입니다. 저는 조선시대 왕명 기록물인 성정원 일기를 읽고 있습니다. 인조와 영조, 고종, 순종의 기록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귀한 기록물을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 들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인조 1년 1623년 6월 5일 상이궁이 있었다. 무리에 거론되었으므로 채차해 주기를 청하는 정원 김상에게 정원 김상이 아뢰기를 폐인에 대해서 어리로 처단해야 한다는 논의가 사헌부에서 나왔습니다만 본원의 간원들이 대부분 일이 있어 나오지 않은 데다 신만으로는 견문이 좁고 학식이 얕아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채 동료들이 나오기를 기다려 상의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를 들으니 신이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며 반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니 신의 직임을 채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라 하였다. 막덕을 풀어주었다. 폐인 이지에 대해 공론을 따를 것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에 대해 폐인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 사헌부가 폐인이 스스로 원한을 품고는 땅을 파고 도망쳤습니다. 이에 전일에 묘당의 제신과 삼사가 같은 말로 제주기를 청하였는데 어찌 소견이 없이 망령되이 언론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성상의 비답에서 가련하다는 하교로 인하여 한 간간이 갑자기 자기 견해를 바꿔 인피하자 이로 인하여 양사가 다 말을 뒤집어 어지러이 사퇴하였습니다. 대간이 농계함에 있어서 각기 소견을 진술하되 만일 옳은 것이라면 온 조정이 비난하더라도 뜻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옳지 않은 것이라면 엄한 성상의 하교가 있고 온 조정의 비난이 있더라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어찌 오늘 모두 옳다고 하다가 내일 모두 그러다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대개 오늘날의 논의는 두 가지 주장으로 갈리어 있는데 전에 제신, 양상, 옥당의 의견이 모두 의리로 처단하기를 청하였지만 뒤에 양사가 인혐할 때는 은혜를 온전히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고 옥당도 그와 같았습니다. 신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폐주가 임해군과 영창대군에 대해서 친족 관계로는 동기이고 죄로는 그들 자신이 범한 것이 없는데 여러 소인 무리들이 무함하는 말을 듣고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참혹한 짓을 한 것과는 같지 않으니 사람마다 그것을 심하게 여기는 것이 또한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폐인 이지는 그렇지 않으니 친속으로는 임해군보다 멀고 사람으로는 독부의 아들이며 죄로는 은혜를 저버리고 도망한 자입니다. 전하께서 곡진히 보존시키고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것이 지극한 은혜이지만 신하들이 대의로 결단하기를 청하는 것이 어찌 왕법으로 보아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신하가 나라를 위해 동모할 적에는 마땅히 종묘사직을 중히 여겨야 하는데 만일 후일에 이를 빙자하여 반역하기로 작정한다면 그 화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시원설의 공론을 따르심으로써 여러 의론을 종식시키소서. 정원 김상원 동료들이 나오기를 기다려 상의하려다가 날짜가 조금 늦은 것이니 출사하게 하소서. 상령군수 이정익은 타막하였고 장악원 주부 이현은 악공을 침해하였으니 파직하소서라는 일로 아렌이 답하기를 아렌대로 하라. 폐인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대사헌 이귀 등이 정사하였으므로 차관을 추국에 참가시키겠다는 성정원의 계. 정원이 아뢰기를 대사헌 이귀와 대사관 신식이 정사하였으니 차관을 추국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증교하였다. 제인 이정의 배소를 종성으로 다시 정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의금부가 아뢰기를 제인 이정이 흉악한 상소를 올렸으니 재상이 가장 중한데
정배한 곳이 멀지 않다고 합니다. 종성으로 다시 정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정교하였다. 인조 1년 1623년 6월 6일 상이 궁에 있었다. 일이 없으면 출사하고 일이 있으면 정고하는 무리들과 함께 일할 수 없으므로 채차해 주기를 청하는 대사원 이기위 등의 계, 대사원 이기위, 장령조위한, 지평심기원, 김자점이 아뢰기를 대간이 일이 없으면 출사하고 일이 있으면 피할 길을 꾀하여 계속 이어 정고하니 신들은 이런 무리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신들의 직을 채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라 하였다. 인조 1년 1623년 6월 7일 상이 궁에 있었다. 옥당이 이귀 이하를 출사시킬 것 등을 청하는 차자를 올렸다. 옥당의 차자는 이귀 이하를 출사하도록 하고 정고한 대간을 모두 채차하도록 명을 달라는 것이었는데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부원교 이민구를 채차할 것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사헌부가 아뢰기를 부원교 이민구는 공론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때에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아 이를 피한 흔적이 뚜렷하니 채차하소서. 연경으로 가는 사신의 직임에 대해 폐조 때 어지러울 정도로 싫어하고 기피해서 언자를 바치고 그 일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기까지 하였으니 극히 법도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동지사 서장관은 전일에 제수를 깨를 써서 일부러 피한 자로 차송하소서. 폐인의 일은 결단해야 하는데 결단하지 않고 오래도록 고집하여 의심하심으로써 개의한 의논이 백방으로 나오고 위태롭고 불안한 상황이 수없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속히 처치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질병은 사람이 면하기 어려운 것이니 어찌 병으로 정사하였다고 해서 채차할 수 있겠는가. 폐인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정사가 있었다. 이현영을 대사관으로, 정종명을 지비로, 이상급을 장령으로, 임연을 정원으로, 이준을 철원부사로, 윤항을 상령군수로, 김상을 은계도 찰방으로, 정백창을 헌납으로 삼았다. 인조 1년 1623년 6월 8일 상이 궁에 있었다. 추세금 등의 추국을 해부하지 않고 초기도 늦게 바친 낭청을 추구할 것을 청하는 성정원의 계, 정원이 아뢰기를 의금부가 이태종을 잡아온 뒤에 정국하는 일에 대해 어제 이미 계사를 올려 윤허를 받았습니다. 이태종의 종 추세금과 추세문도 잡아온 뒤에 수금하였는데 모두 추국청의 제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걸문이 열리자마자 당직 도사를 불러서 추세금과 추세문 등을 오늘 추국해야 한다는 뜻으로 대신에게 여쭈어 한 다음 속히 해부하도록 제3강곡히 분부하고 누누이 독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와서 보고하지 않더니 방금 비로소 삼성교자를 물려서 행하는 데에 대한 초기를 느릿느릿 와서 바쳤습니다. 그 태만이 한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해당 낭청을 추구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정교하였다. 인조 1년 1623년 6월 9일 상이 궁에 있었다. 인조 1년 1623년 6월 10일 상이 궁에 있었다. 폐인 이지에 대해 결단할 것을 청하는 합계하기를 폐인 이지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종묘사직의 화가 되게 해서는 안 되니 유엄을 내리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인조 1년 1623년 6월 11일 상이 궁에 있었다. 이제부터 추국을 의금부의 청에서 할 것을 청하는 성정원의 계, 정원이 아뢰기를 강하 옥사 때 대궐뜰에서 추국하였는데 그 옥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근래의 예에 따라 의금부의 청에서 추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추세금과 추세무는 이미 옥에 가두었고 이태종은 오늘 들어올 것입니다. 이들을 의금부의 청에서 주국합니까? 감히 어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정교하였다. 수기해야 할 군사를 각사에서 전복처럼 써는 것은 온당치 못하므로 앞으로 일체 보내지 말 것을 청하는 병조에게 병조가 아뢰기를 신들은 본조에 근무한 지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병정에 있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성상께서 등극하신 초기에 대소인원이 누구나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수양하여 새로운 교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한 것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에 이르러서 돌이켜보건대 별로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들이 제지가 미치지 못하여 이와 같이 된 것이며 또한 폐섭이 고질화된 데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일이 모두 서리 무리에게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기강이 무너지고 또 징계하여 두렵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종전의 쇠란의 정사를 끝내 예전처럼 답습하는 것을 면치 못할까 깊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찌 크게 경계하며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상번 군사는 전적으로 수기만 하는데 근래 이 군사들을 보낼 필요가 없는 곳에 보내어 써서는 안 되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각사의 하인이 자기 종처럼 여겨서 이들을 노예의 일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채찍과 몽둥이로 사납게 마구 때리는데도 각사의 관원은 태연하여 조금도 개의하게 여기지 않으니 수기의 중요한 역할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군사가 처음 이르렀을 때에 장비를 점고하고 제주를 시험하여 상벌을 행함으로써 검면하고 징계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날마다 천역의 심부름이나 시키고 있으니 어느 결을에 시험하여 점검해보고 또한 어찌 장비를 쓸 수 있겠습니까? 폐조 때에 8번을 합하여 6번으로 만든 결과 상번의 수는 거의 2,000명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1년에 번차가 2차례 순환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부득이 도로 나누어 8번으로 만들었는데 6, 7월에 감해지는 군사가 6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수입니다. 앞서 또 성상의 하교로 인하여 도망하거나 물고 난 자는 모두 탕척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또 태반이 감소됩니다. 그런데 상사인 각 아문에서는 사세를 헤아리지 않고 한결같이 구규에 따라 마련하기를 요구하니 본조에서는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수기하는 군조를 추출하여 눈앞의 급한 상황을 막으려면 나라의 사체상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당초 나라가 전복을 설치한 본인은 각 아문에서 각각 공역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어찌 군사로 하여금 전복의 일을 대신 행하게 하려 했겠습니까? 요즘 들으니 재생청에서 각사 전복으로서 면천된 자를 조사해 내어 각각 본역으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전복의 수가 전일보다 틀림없이 몇 곱절이나 될 것이니 이후로는 미면을 담당하는 각사와 수직과 술라를 행해야 하는 곳 외에는 일체 보내지 말도록 성전을 받들어 시행하고 차후로 전처럼 침범하여 요란스럽게 하는 자가 있으면 본조에서 먼저 가두고 난 뒤에 계문하며 사소와 사형의 입직군사는 한결같이 법전에 따라 제주를 시험하고 혹은 상격을 시행해 봄으로써 그 마음을 면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호패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우선 정하여 보내지 말라 하였다.